오늘의 주제는 이 오토파일럿의 정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모델 S랑 모델 X랑 또 다르네요. 일단 시야가 진짜 깡패예요. 시야가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하늘을 보면서 가는 기분? 제 체험에 대한 일종의 정서적인 부분이나 이 경험에 대한 전달을 말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면 결국은 간접 경험이라서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유튜브가 영상에 가장 많은 데이터를 주기도 하고, 사실 추월에 대한 의미를 거의 못 느낄 정도로 그냥 오토파일럿이 운전해주는 게 좋네요. 사람이 하늘을 보고 사는 게 되게 적잖아요. 근데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모델 S 같은 경우에도 좋았던 게 글라스 루프여서 누우면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달리면서 하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승차감이 훨씬 편해요. 그렇게 빠르게 가지 말자, 편하게 가자, 하지만 가끔 달릴 때 달리자, 그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X6M 같은 거를 제일 원하는 그런 입장인데, 딱 균형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카니발 갖다 주고 타라고 하면 사실 타겠습니까? 연비도 안 좋고, 디젤이면 더더욱이 안 타게 되고, 가솔린이어도 또 배기량이 높죠. 운전도 다 제가 해야 되고, 또 자율주행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큰 차들은 자율주행이 쉽지가 않아요. 여유 있는 상태에서 딥싱킹을 하게 되네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행군할 때나 군대에서 근무 쓸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저는 그 생각에 동의 안 해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각이 단편적으로밖에 안 되지, 공간 자체 정서가 굉장히 정서적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오토파일럿으로 그러니까 테슬라죠. 쉽게 말해서 이게 넘사벽, 왜 그 돈을 주고 왜 2배 이상 되는 걸로 비슷한 용량의 배터리에 소율이 안 좋을 수도 있는 대형차를 사서 다니냐. 차라리 그 돈으로 차 여러 대를 해서 사람들을, 여러 명을 편하게 해주고. 근데 제가 모델 S 때부터 느꼈던 거는, 그 기술이 사람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에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혁신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거가 자동차가 혁신을 한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기본적으로 날아다닌다, 뭐 자율주행을 한다, 뭐 자고 일어났더니 목적지에 도착했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하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주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본 사람이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다란 얘기예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저예요. 2025년부터 2030년이 되면은 거의 일반인들도 다 전기차를 거의 탈걸요? 그렇게 유류비 때문에 신경 쓰고 고급차를 탈수록 유류비가 많이 들고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지도 못한 슈퍼카인 뭐 람보르기니부터 시작해서 연비가 뭐 1.5km가 나오고, 거기에 되게 반대되는 거잖아요. 비싼 차인데 로드스터 얘기죠? 더 빠르고 무료고 친환경적이고 되게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배출하겠죠.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 뭐 1.5km 가는데 뭐 1리터씩 쏟아 부으면은 뭐 한 번 주유하면은 뭐 150km 이렇게 가는 거고. 아무튼 저는 그런 정서랑 멀기 때문에 제가 뭐 사더라도 첫 그 슈퍼카는 전기차가 되겠죠. 로드스터일 가능성이 가장 높겠고요. 유튜브를 할 때 차 안에서 되게 많이 찍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차 안에서 말을 할 때나 생각이 평상시에 이렇게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이렇게 스무스하게 좀 생각이 되는 것도 있는 거죠. 결국은 오토파일럿이 저한테 준 혜택이 1년 동안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확실히 여유 있는 삶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여유 있는 마인드와 여유 있는 삶과 여유 있는 태도. 이 차는 저의 약간 태도도 많이 바꿔줬고, 혁신에 대한 거를 조금 어느 정도 중요하게 일깨워줬어요. 내가 적어도 방향성 있게 생각을 하고 방향성 있는 목표를 토대로 일을 하도록, 여기 하이모 건물 이쁘네.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거를 분명하게 확실히 상기를 시켜줬고, 지금도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옆에 건물 봐요. 저 이쁘게 잘 만들었구나. 근데 절대 운전하면서 그럴 수도 없고, 사실 길만 알잖아요. 옆에 대부분 조수석에 탄 사람들이 길을 잘 알지,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알지, 운전자는 그냥 길이랑 차밖에 안 보여요. 모델 S는 굉장히 가성비 좋게 샀고 싸게 사서 만족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델 X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사고 싶어서 가끔가다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차급을 올려가지고 돈을 쓰는 사람이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냥 생각 없이 소비를 했을까요? 라고 스스로 물어봤을 때 그렇진 않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물론 이 차는 테슬라 모델 S처럼
무조건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제가 많이 활용을 잘 못한다거나 지금 뭐 모델 S랑 모델 X랑 뭐 전기차들만 합쳐도 거의 보조금 빼고 차량 가액만 따지면은 거의 뭐 3억 5천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뭐 결국 람보르기니 한 대 값이 되는 건데 뭐 그런 슈퍼카 한 대 값의 돈을 지불하고 이 차를 타면서 제가 과연 그 이상의 그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제가 테슬라를 사고 그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그 모델 S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 19일날 받았고요. 1년 되기 전에 이제 모델 X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대로 된 제가 이 시너지가 나기에는 아직 조금 부족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비싸게 샀다라고 생각했어요. 1억 6천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실까지 하고 뭐하고 하면은 1억 7천 몇백이에요. 그 정도로 저한테 중요한 차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용을 할 건데 코나도 지난주에 왔고 이 차도 지난주에 왔고 결국은 모든 건 이제부터 시작이고 내년부터 시작이에요. 절대 남한테 휘둘리지 않고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개, 샹, 마이웨이 이 말도 싫어요. 왜 욕을 해야 돼? 내가 내 길을 가겠다는데 전 정말 제 길을 갈 겁니다. 오토파일럿이랑 테슬라랑 같이요. 20대 30대 통틀어서 지금만큼 행복한 시기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두고 보시죠. 네, 저는 지금 슈퍼차저 천안에 왔고요. 역시 연비는 상당하네요. 자, 일단 문을 열겠습니다. 문은 그냥 다 열고 봐요. 일단 왜냐면 환기를 해줘야 되니까. 실내는 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뒤에를 안 열 이유는 이걸 열면은 튀어나가요. 자, 여기 차박 세팅이 튀어나가요. 자, 이렇게 열었습니다. 열고 사실 지금 저는 앞에 트렁크를 열어야 합니다. 여기서 뭘 꺼내려고 하냐면 저는 드론을 꺼낼 거예요. 드론을 찍겠다는 거죠. 좀 더러운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일단 드론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평범한 테슬라의 하루가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타면 탈수록 그냥 모델 S랑 비슷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SUV가 편하게 운전할 때는 좋잖아요. 차고가 높아가지고. 예, SUV의 차고에 적응이 좀 되니까 굉장히 편하네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3일 계속 내리타라고 해도 피곤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연비는 참 제가 봤을 때 한 모델 S랑 비하면은 70%에서 80% 선인 것 같아요. 그냥 중량만큼 까먹는 느낌이 좀 있네요. 모델 X를 탈 때는 참 편하다는 생각, 그리고 아주 여유로워지는 게 있고요. 모델 S를 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 저는 모델 X든 S든 뭐 그렇게 크게 불만 안 느끼고 탈 것 같아요. 뭐 그냥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달릴 때는 모델 S가 더 좋아요. 그래도 이거보다 훨씬 가볍거든요. 모델 X 같은 경우는 확실히 무거워요. 차가 정말 묵직하고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요즘 드는 생각은 모델 3가 나오면은 참 나한테는 수요가 있겠다. 예, 일단 모델 X에 대한 한번 중간 평가는 아니고 아무튼 간에 이런 건 다 좋아요. 모든 옵션 자체가 모델 S가 좀 뭔가 비어있다라고 느낀다면 얘는 확실히 나아요. 뭐 문도 자동문이고 뭐 이거저거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세팅할 게 있는데 리모트 키를 더블 클릭하면 운전석도가 열린다네요. 한번 해보죠. 운전석도 잠금 해제 모드. 주차 시 운전석 도어만 잠금 해제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워크어웨이 도어 잠금 장치 되게 중요하고. 예, 저거를 안 해놨었네요. 일단은 내비가 좀 빨라지는 느낌이 확실히 좀 좋았고요. 일단은 불편한 세팅은 지금 좀 어느 정도는 잡았고요. 자, 이번에는 주행거리계를 보죠. 자, 지금 총 에너지, 평균 에너지, 마지막 충전 이후 저 그렇게 쏜 편은 아닌데 확실히 전비가 많이 떨어져요. 200대로 내려가는 것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안 쏘는 사람은 200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5점 몇 킬로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300 밑으로 330 정도 요렇게 되면 이제 3kg가 되는 거고, 제가 100 뛰니까
범퍼를 계산했을 때 270에서 300 사이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 결코 좋은 연비는 아니죠. 뭐 코나랑 같이 간다면 코나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연비예요. 일단 연비 부분에서는 확실히 모델 X가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는 있네요. 워낙 편의사항이 좋아가지고 사실 뭐 모델 X는 그냥 배터리 용량만 앞으로 좀 키우고 뭐 이런저런 편의사항을 더 강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성능도 조금 더 있으면 좋겠지만 뭐 전반적으로 계속 좋아지니까요. 뭐 테슬라는 풀체인지 개념보단 계속 디테일 업이 되죠. 뭐 이런저런 마이너 체인지가, 그게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고, 뭐 참 신기한 차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아무튼 며칠 동안, 며칠이 아니라 한 이틀 3일 운행해본 바로는 모델 X로 서울 부산 편도로 한 방에 가는 게 살짝 부담스럽긴 한 정도가 돼요. 모델 S90D가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마음이 좀 편한 것 같고요. 중간에 그냥 맘 편하게 휴게소에서 차대모 충전 한번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슈퍼차저를 들리든지. 근데 테슬라 차징 네트워크가 짱이긴 짱이에요. 여러 가지로. 네, 결론은 조금 더 멋있고 멀리 가고 내장이나 이런 옵션에 더 욕심이 나는 게 모델 X. 모델 S는 조금 더 경량화가 되고 차 크기는 어느 정도 더 확보하되 내부 옵션도 조금 더 개선됐으면 좋겠지만 P100D가 타고 싶은 차, 그게 모델 S예요. 근데 P100D X는 그렇게까지는 저는 타고 싶은 마음은 아직 모르겠어요. 모델 S는 P100D 타고 싶어요, 꽤. 그리고 모델 3는 중량과 크기 때문에 확실히 모델 3는 저도 좀 생각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일단 오늘의 뭐 간단한 모델 X에 대한 리뷰, 아까는 오토파일럿이 저한테 준 혜택들, 그리고 제 영향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왜냐면 아까 얘기를 조금 제대로 잘 못했으니까. 일단은 시트고나 그런 전체적인 차의 높이가 높으니까 굉장히 시야가 너무 뻥 뚫린 데다가 앞에까지 이게 뻥 뚫린 거, 이거는 진짜 너무나 여태까지 다른 차량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었고, 그래서 너무 좋다라고 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내 공간이 훨씬 더 크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2열에 앉아가지고 뭔가 잠깐 생각을 하거나 이것저것 할 때 좀 리크라이닝도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발을 센터 콘솔 위에다가 발을 올려놓고 쉬는 것도 상당히 정서적이에요. 어느 정도 무게를 좀 주고, 그리고 저기 안전벨트를 매고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안전벨트 매면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안전벨트를 매고, 공조도 사실 이것도 훨씬 좋아요. 옵션이 아무튼간 훨씬 더 나아졌다고 보면 되는 건데, 이거 3개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후면에 대한 것도 따로 공조가 아예 시스템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뒷좌석이 상당히 편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거 완전 꿀템. 제가 이거 그 모델 S랑 모델 X랑 두 개 같이 하려고 하나씩 샀는데, 제품도 비교해 볼 겸 가습기 없으면은 진짜 차 안이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있으면은 뭐 세상 부러운 거 없습니다. 지금은 여기 실내에 대한 이런 뭐 주머니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뭐 특히 2, 3열을 같은 경우 부직포로 뒤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볼트처럼. 진짜 미국차 다운 소재인데 뭐 되게 좀 나름의 쿠션 재질도 좀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짐을 싣기가 되게 싫을 거예요. 너무 고급스러운 재질 위인데 뭐 함부로 아무 짐이나 놓으면은 좀 그렇죠. 근데 차를 모시고서 사는 게 싫어요, 저는. 하지만 그래도 차를 아껴야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 차는 오래 탈 거기 때문에 뭐 정 안 되면 나중에 그냥 내장재는 다 갈아칠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라서 사이트가 있어요. 테슬라의 견적을 부품별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고, DIY가 가능한 사람 부품만 사서 DIY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제가 한번 쭉 견적을 봤는데 진짜 싼 게 많아요. 어이없을 정도로 되게 저렴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부담이 없어가지고 제가 조금 차를 좀 편하게 탄 게 있는데, 그래도 아껴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분신 같은 차라 뭐 아무리 그런 부분이 편하게 탈 수 있는 가격대라 한들 아껴야죠, 당연히. 고맙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래야죠. 그 대신에 이제 모델 S는 여기다가 제가 주머니도 달고 뭐 이것저것 해놨는데, 뭐 아무튼 간에 좋은 차입니다. 좋다. 3열까지도 이렇게 있고. 모델 S보다 확실히 자신감 있게 고속으로 코너를 돌거나 하기가 좀 힘들긴 해요.
무거움 때문에 확실히 모델 S만큼 이렇게 막 역동감 있는 핸들링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이 차를 타게 되면 모델 S보다 훨씬 얌전하게 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높이가 높아가지고 저기 후방 카메라가 그 모델 S보다 더 넓은 가이드라인을, 모델 S는 가이드라인대로 가면은 뒤에가 긁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이드라인대로 가면 뒤에가 긁힐 일은 없습니다. 다만 좀 무섭더라고요. 소프트웨어에서 좀 해결을 아무래도 많이 해주겠죠. 화질은 아무튼 간에 여타 나온 차들보다 뭐 후방이든 뭐 전방이든 뭐 좋긴 좋으니까요. 네, 그리고 모델 X에 또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모델 X는 꼭 차박 모드로 안 와도 2열에서 좀 편하게 쉴 수 있어서 좋네요. 나름 저는 이렇게 베개도 지금 베고 있는데 꽤 편해요. 그래가지고 굳이 차박 세팅을 안 해도 잠깐 쉴 때는 차라리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침대 깔고 아니면 침대를 이동하고, 그거는 조금 저도 모델 S 때 조금 그랬거든요. 아무튼 모델 X는 처음에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원룸 1호의 정확한 역할을 해낼 것 같고, 가족용 차로도 손색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까지 실으려면 카니발로 가는 게 낫죠. 아무튼 그렇습니다.